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폭등했던 배추값이 내림세로 돌아섰고 양념류 값도 많이 내려서 올 김장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 승인 제도가 유명무실해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백제대로와 지선도로 주변에 바람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가을 잦은 비로 배추 생산이 저조하고 또 가격은 폭등해서 김장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추값이 조금씩 안정되고 고추 같은 양념류 가격이 많이 내리면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고랭지에서 일찍 생산된 배추를 내다 파는 상인들이 시장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은 이달 말이지만 날이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해두려는 어르신 손님들로 시장이 북적입니다. 추운 게 좀 떴다갈 때 그래요? 식량값도 오른다고. 다행히 김장 채소 가격이 한 달 전보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무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절반 정도 인하됐고 7,000원을 호가하던 배추 한 포기도 고랭지 배추가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먹을 만해. 적은 건 3,000원, 큰 건 4,000원. 한 달 전에는 꽤 비쌌는데? 네, 좀 내렸어. 여전히 예년 가격을 30-40% 웃돌고 있지만 잦은 비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격은 안정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나 마늘, 양파 등 양념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는 절반이나 떨어져 김장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전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절 가격이에요. 작년에는 2만 원이 넘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최고 좋은 거 13,000원, 10,000원부터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4인용 김장 예상 비용은 30만 원 선. 배추와 무 가격이 평년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0% 정도 부담이 커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 노르웨이 입양아가 전주 MBC 보도로 최근 부모를 찾은 가운데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르웨이 국빈 방문 당시 전주 태생 노르웨이 입양아 캐서린 토프트 씨를 만난 인연을 공개하며 부모를 찾고 싶다던 편지 내용대로 기적 같은 만남이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기적이 가능했다며 언론과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주 시내 도로 곳곳에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백제대로와 지선도로 주변에 바람길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도로 일부를 차량 통행로가 아닌 녹지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도 보험사의 거부로 유족들이 1년째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과의 소송도 여의치 않아서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정읍 고부면의 한 저수지. 지난해 10월 53살 이모 씨가 몰던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이 이 씨가 고의로 낸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울증이나 그런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녁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누나하고도 통화를 해서 땡큐라는 말도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망이 명백히 자살로 볼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사는 결과에 불복해 이 씨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금감원은 검토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 안전벨트도 충분히 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피보험인을 보호하기 위해 둔 소송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두 차례 불승인 결정에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보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오히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불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소송을 가야죠, 자기들이. 이거는 재판의 전 단계입니다. 분쟁 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사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소송에 관한 제도적 허점으로 유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등의 사용으로 축사 화재가 늘어날 우려가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일 10시 반쯤 정읍 덕천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도내 축사 화재 275건 중 35%인 51건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열풍기 등 전열기구의 점검과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 등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전주 한옥마을 쓰레기 실태조사 결과 전체 122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중 29.5%인 36개 업소에서만 음식물 쓰레기 부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에 부탄가스나 영수증 다발 등이 발견돼 상인들의 무단 투기가 여전하다며 행정당국의 홍보와 단속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군산시가 SMG 에너지의 건축 행위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바이오 에너지 신규 건설을 위한 행정소송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군산 지역에 더 이상 화력발전소는 안 된다며 법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몰래카메라에 대한 주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울산의 한 지자체가 아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직접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숙박업소나 화장실 등에 숨어있는 몰카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 김문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구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든 구청 직원들이 화장실 내부를 샅샅이 살핍니다. 깨진 타일이나 나사 부분에 이제 혹시나 있는지. 남구가 주민들에게 불법 촬영 탐지기를 1박 2일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삼산동, 무고동 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많은 4곳에서 우선 시행합니다. 주민들은 전화로 접수한 후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빌릴 수 있습니다. 그 상가 건물이나 모텔 또 뭐 원룸 그런 지역에 이제 불법 촬영 탐지기를 대여를 해서 이제 직접 본인들이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불법 촬영 탐지기를 빌려 남구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곳입니다. 적외선 레이저를 쐈을 때 숨겨진 카메라 렌즈가 빛을 반사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심이 들면 누구나 탐지기를 빌려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간 영역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몰카 범죄 신고는 2016년 62건, 2017년 63건, 2018년 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숙소를 많이 이렇게 쓰는 직업이라 그렇게 생활을 사서 직접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 촬영 탐지기를 돌려줄 때 구청에도 알려야 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고령화하는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이 소를 키우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또 생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소에게 사료를 먹일 시간이 되자 사람 키만한 기계가 사료 배합기에서 사료를 씻습니다. 기계는 혼자 경사진 길을 지나 축사로 들어서더니 소 앞에 한 번 먹을 양만큼 사료를 쏟아놓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형 사료 공급 로봇입니다.
2번씩 줬었는데 이걸로 나눠주다 이제 하루에 4번씩 오전에 2번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급식을 잘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어디 출타 중에 사람이 없어도 지가 알아서 수박을 주니까 그런 점이 편리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월부터 태안 등 국내 12개 축산농가에 사료 주는 로봇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로봇은 축사 밖에선 바닥에 설치된 자석기를 따라 축사 안에선 초음파 센서로 자율주행하며 정해진 장소에 사료를 공급합니다. 사료를 주다 소가 머리를 내밀면 멈추는 등 안전성도 갖췄고 일을 마치면 로봇 청소기처럼 스스로 충전도 합니다. 외출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상황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30개월이 걸리던 출하 시기를 고영양 저비용의 TMR 사료 급여 시스템을 활용해서 급여함으로써 28개월로 단축시키고 노동력을 50% 절감하고 생산비를 8% 향상할 수 있다는. 다른 가축과 달리 조사료를 사용하는 소는 사료의 부피가 크고 배합이 쉽지 않아 사료 먹이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농진청은 내후년까지 3년간 효과를 모니터한 뒤 보급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한 대에 5천만 원, 비용이 적지 않고 고령화한 농촌에서 무인 자동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번식용보다는 식용소를 키우는 대규모 축사에 적합합니다. 축사 등 실내 농업시설에 적용한 스마트팜 기술이 과거 편의성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지능형 의사결정 과정을 더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의회 최종 승인을 마친 신청사는 10층 규모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 78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시민 휴식 공간과 시민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이 마련됩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3년까지는 건설을 마칠 예정이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중증 외상 환자들의 24시간 전문 치료를 위한 전북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광역단체별로 한 곳씩 지정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가 원광대 병원에 설치되면서 교통사고나 추락, 기타 사고 등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각종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완주 삼내문화예술촌에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펼쳐집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완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내문화예술촌에서 앞으로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예술촌 곳곳에 야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 해운대에서도 야경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 더 시드가 완주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술촌을 시작으로 비비전까지 지역 문화와 자연 경관이 만들어낸 야간 풍경을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홍수가 유독 잦았던 경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순창군은 사업비 226억 원을 들여 하천 5.2km 구간에서 폭을 넓히고 주변에 있는 지방도로의 높이도 이전보다 1.5m가량 높였습니다. 89년 역사를 자랑하는 남원 춘향제가 국회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명품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인 한류문화산업진흥원은 춘향제가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결합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익산시가 불법 촬영에 대비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중 화장실 25곳에서 적외선과 주파수 탐지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축제에 대한 내실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도내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 중 21개가 9월과 10월에 집중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도내 축제 예산만 27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축제들이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업체 증가에 따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강사 계약 전에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범위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강 시에는 보강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관리와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00년 가게 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도소매와 음식업을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년 가게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가게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고 교육 홍보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난 2년 동안 도내에서는 전주 남문소리사 등 27군데가 지정됐고 3년 뒤에 재평가가 됩니다. 전주시가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전주시는 침체된 지역 사정을 고려해 경제 업무를 맡고 있는 신성장 산업본부를 신성장 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 돌봄과 먹거리 정책과 등을 신설합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상정한 뒤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2,16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낸 창극이 오는 15일과 16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윤동주의 생애를 담은 창작 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가 오는 16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사연으로 이루어지는 고상한 찬호 씨의 연애상담쇼가 공연됩니다. 오는 1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가수 김장훈과 그룹 부활의 콜라보 콘서트가 열립니다. 제19회 햅시바 워십댄스 페스티벌이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주푸드 김장문화축제가 오는 16일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술인 막걸리와 김치를 곁들인 문화축제가 오는 16일과 17일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서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15일 인화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부지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활성화 대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부터 닷새간 전라북도 예술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 접수 받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곳에 따라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 16도, 정읍 11도에서 16도, 동북권 무주 6도에서 16도, 진안 8도에서 13도, 서해안권 군산은 12도에서 16도, 고창 9도에서 1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순창, 장수, 전주에서 보통, 나머지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